이긍정입니다. 자가 발전은 아이튠즈와 팟빵에서 구독하실 수 있으며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가 발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소식과 방송에서 못다한 많은 이야기들은 자가 발전 공식 블로그 www.zagavalzeon.com 자가발전.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1부가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우리 그때 웨어러블 특집 같은 거 할 때 네. 웨어러블의 역사 같은 거 얘기했을 때 느낌이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망했구나 이거. 아니야 재밌어. 난 좋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그렇지. 우리는 늘 느끼지만 우리가 즐거우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방송. 이게 끝날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끝날 때 부분을 안 들을 거기 때문에 네. 미리 얘기해줘요. 다음부터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방송을 몇 주간 다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네네. 네, 60주 기념으로요. 60화 기념으로요. 네. 어쨌든 우리가 궁금해하던 것들을 마저 다 풀어야 되니까요. 우리의 큐리어스를 해결해줄 긍정 씨를 다시 모셔보죠. 네. 네, 2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는 이런 UI UX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진짜 UI UX. 그러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뭐 굳이 어려운 얘기 하지 않고 요즘 느끼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렇겠죠. 네. 네. 그래서 먼저 이 UI UX가 왜 좋아야 되는가? 네. 뭐 안 좋은 걸 쓰게 되면 뭐가 잘못되길래? 그게 사람들이 느끼는 이건 뭐 막연하게 뭔가 쓰기가 불편해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걸 정확히 정의하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럼 정의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안 좋은 UI는 그냥 안 좋아요. 이거 어떻게 정의를 하긴 힘들고요, 사실. 그렇지, 너무 다양하니까. 네, 이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굉장히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부터 UI UX는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한정들여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어쨌든 안 좋은 UI의 대표적인 예는 이런 것들이 있죠. 컴퓨터 하다 보면 창이 뜨면서 저장하시겠습니까? 하고 버튼이 네, 취소, 확인. 이건 어려운데요. 이, 이건 진짜 안 좋은데요. 이렇게 뜨면 네. 내가 뭘 해야 될지 일단 혼란을 주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네는 저장하겠다는 뜻이고. 네. 취소는 저장을 뭐지? 싶은데 확인이 있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취소는 저장을 안 하겠다는 걸 테고 일단. 네. 확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을 써야 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죠. 이것부터가 이미 글러먹었다. 네. 네.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생기는 문제가 첫 번째는 오래 걸려요. 쓰기가. 그렇죠. 고민해야 되는 시간이 방금 생기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네. 혼란을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뒤죽박죽의 복잡한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쓰는 그 한글과 컴퓨터의 한글이요. 네, 그게 이제 네. 우리가 많이 쓰고 실제로 워드 프로세서란 자격증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렇지. 또 속상해지네 갑자기. 이게 굉장히 원하는 기능을 찾기도 힘들고 맞아요. 익히는 대로 시간이 네, 많이 걸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거라서 뭐 이게 꼭 좋은 인터페이스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인터페이스는 아니죠. 전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그 표 만들려면 컨트롤 N-T를 동시에 눌러야 돼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N하고 T를 눌러야 되잖아. 맞아. 동시에 누르면 안 되고 N하고 T를 동시에 누르면 N이랑 T 중에 뭐가 먼저 눌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단축키의 순서도 있는 거예요. 네, T 누르고 난 그게 진짜 끔찍했었어. 그리고 어떤? 어렸을 땐 그게 당연할 줄 알았거든요. 네. 단축키가 너무 기능이 많다 보니. 근데 컨트롤 알트 시프트 이렇게밖에 부가 기능 키가 없으니까 거기에 배치를 하다 보니 컨트롤 N 누르면 안 되고 컨트롤 N을 누른 상태에서 T를 눌러야 표 창인 거죠. 그런 동의하니까. 것들을 보면서 이걸 전혀 고민 없이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뭐 그렇겠죠. 기능적인 부분만 그렇죠. 고민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안 좋은 UI에선 이제 오래 걸린다는 게 첫 번째 단점이고요. 사용자가 사용하기가 오래 걸리면 안 좋은 UX 그렇죠. UI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좀 화가 나는 UI가 있어요. 뭔가요? 뭐 그냥 막연한 예를 들어도 그냥 막연히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방금 한글 같은 경우에도 화가 많이 날 거고요. 그치. 그리고 게임 시작 버튼 밑에 게임 세이브 데이터 지우기 버튼이 있어. 놀리는 것처럼. 그래서 잘못 누른다든지. 안드로이드 기준으로는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에서 네. 뭐 이렇게
중요한 페이지 넘기기 버튼이 있는데 그 밑에 광고가 뜬다던가. 뭐 그렇죠. 특히 이건 의도한 거죠, 사실은. 안 좋은 UI를 이용해서 네. 실수를 유도하는 거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그게 다 가이드라인에 다 들어있어서 못하게 되어 있고.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런 네. 것. 그 안 좋은 UI를 이제 얘네가 가이드로 막아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은 음. 안 좋은 UI를 쓰면 좀 위험해요. 위험하다는 것은요. 이건 이제 우리 화가 많이 실생활에서 아니 그거 물론 건강이 더 정신 네, 건강에도 정신 안 좋긴 건강에 안 하지만 좋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뭐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것들도 있긴 해요. 네, 컴퓨터를 다 쓸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잘못된 UI 때문에 오작동을 해서 뭐 민간 여행기가 격추됐기도 했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리적인 문제가. 네, 그리고 나사에서는 로켓도 하는데 터뜨려 먹은 적이 있어요. 파워포인트 잘못 써서. 아 진짜요? 왜요? 네. 나사 로켓 파워포인트로 날려요? 파워포인트로 그러니까 볼드체를 잘못 넣어서 네.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진행한 거야. 다 터져버렸어. 어쨌든 그렇군요. 그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아까 뭐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HCI가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니까 네. 사실 컴퓨터와 인간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게 뭔가 안 좋은 그러니까 잘못 만들어져 있으면 네. 실제로 사고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컴퓨터가 행하는 어떤 행동이. 그렇죠. 네. 그리고 뭐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보자면 내가 보내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직장 상사한테 보낸다든지. 있어, 진짜 이런 게 잘못된 UI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네. 실수로 딱 이렇게 하기 좋게. 극단적인 예로 지금은 없어졌는데 메시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춘추전국 시대인 때가 있었어요. 네. 뭐 에멘톡 막 이런 거 있고 막 그렇죠. 무슨 톡 다 있었을 때 음. 그때 몇몇 프로그램 중에 한 가지는 제 기억에 채팅 그 스마트폰 키보드에서 엔터 버튼을 누르면 갔어 메시지가. 전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쓰는데요. 아니 저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적응해서 쓰는데 네. 네. 그때 당시에 어떤 건 그렇고 어떤 건 보내기 버튼을 눌러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난 밑에 줄로 네. 내리고 싶은 건데. 그렇지 다음 줄로 엔터를 내리고 쳐서. 싶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아까 말했듯이 컴퓨터에 있던 것들을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생긴 문제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전 잘못된 UI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것 네.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옵션 가면 설정할 가면은 수 있게 생겼죠. 설정할 수 있게 네. 생겼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잘못된 UI들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위험할 수도 있고 불편하고 뭐 오래 걸리고 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화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네, 화가 제일 많이 나죠.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 안 좋은 인터페이스를 탈피하고자 음. 애플에서도 시작을 했고 네. 안드로이드에서도 중심적으로 들어온 게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뭐 거두절미하고 어쨌든 사용자를 중심으로 생각하자라는 운동을 했다는 거죠. 맞아요. 네. 그냥 사용자 중심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최적의 경험을 제공하는 인터페이스다. 간결하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네. 심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또 오해가 쌓이죠. 네.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오해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사례. 네. 사례.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가장 큰 오해는 나도 사용자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제가 같이 일할 때 그 예전에 회사 그 기획 일할 때 욕 네. 많이 먹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이게 굉장히 많은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이 부분에서. 개발자들이나 기획자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네. 네. 아니, 진짜 말은 맞죠. 나도 사용자니까. 그치. 내 중심으로 해도 내 중심으로 해서 맞으면 잘 된 거야. 내가 만들 건데 네. 내가 쓸 건데 뭐. 내 중심 디자인이야. 내 중심 디자인. 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개발자들이 만든다고 치면 화면에 버튼이 100개가 들어간다든지. 네네. 왜냐면 만든 사람은 잘 아니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니야 한글 제작자들은 아마 자기가 못 쓸 거야. 한글 제작을 했던 그래요? 사람으로서. 네. 뭐 걔네는 한글을 안 쓰겠지. 네. 뭐 어쨌든 이런 큰 오해들. 사용자가 나도 사용자니까 괜찮다라고 괜찮을 거야. 하는 게 첫 번째 오해고요. 네. 네. 두 번째 오해는 사용자가 원하리라 예상되는 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넌 아마 이걸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준비해 봤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 문제가 커요. 이게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가 이거예요. 사실 뭐 나도 사용자니까 뭐 이런 경우는 너무 네 주관적으로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이게 해결이 돼요. 네, 해결이 네. 되는 문제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야 답이 없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망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하면 망해. 이렇게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생각하면 싸우는 거죠. 약간.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하면 망해. 네. 내가 그냥 네 말대로 하면 망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중심이 없어. 중심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라고 하니까 네. 답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사용자니까요, 사실상. 이렇게 해서 좋아하겠지 했는데 네. 은 실장이 싫어해. 그럼 은 실장 나도 사용자라고 생각하지 마. 음. 이러고 계속 밀어붙인단 그렇지. 말이야. 서로 계속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싸우고 그렇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나왔던 것들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야, 처음 듣는 프로그램인데. 왜 처음 듣냐면 망했기 때문이야. 아예 대중한테 공개되지조차 않았던. 공개는 됐는데 네. 망했어요. 음.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에도 네. 항상 클립이나 음. 멍멍이가 나타나서 맞아요.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없어졌죠. 네. 걔 이름이 밥이었어요? 이제 그 중에 음. 강아지가 나오는 네. 그런 UI가 있었어요. 맞아. 걔가 기본이잖아. 걔가 기본인데 네. 이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키면 웬 서재가 나오고요. 네, 네, 네. 서재 가운데 달력이 달려 있고 뭐 벽난로, 창문, 소파 뭐 다 있어요. 아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냥 게임처럼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달력을 누르면 네. 실제로 달력 캘린더 기능을 하고요. 스크홈이 오피지면 끝이네요. 그렇죠. 네. 이게 옛날 그 뭐랄까 스크루지 영감이 살만한 UI에서 내 개인 비서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팔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한 그렇지. 거죠. 사람들은 컴퓨터 네. 어려워하니까 이렇게만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갖고 윈도우 대신에 그럼 키면 이게 켜졌나?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동 실행 시작 프로그램에 넣어놨나 보구나 이거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뭘 한 번 누를 때마다 네. 걔가 뭔가 말을 해요. 여기서부터 그 영감을 얻었나 보네. 오피스에 뜨는 거를. 우측 하단에 걔가 말을 하는데 네. 그 말풍선을 누르지 않으면 닫히지가 않아요. 아니 근데 계속 썼으면 이것도 개선이 됐을 수도 있죠. 사용자들이 많이 뭐, 썼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걔가 말을 일찍 끝내준다던가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걔가 짖어야지 말을 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네. 노인들은 버튼을 크게 하면 좋아할 테니까 버튼을 큰 핸드폰을 만들자. 아니면 게이머들은 게임보이를 많이 했으니까 네. 게임보이처럼 생긴 핸드폰을 만들자. 그런 것들 몇 개 했다가 다 실패하고 들어갔죠. 네, 우리나라도 나왔었죠. 예. 왜냐하면 게이머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예상을 하고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뭐 이런 것들하고 그리고 사용자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만들어 보기 전까지는 네.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네. 그것들을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이제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제발 저리고 어쨌든. 있어. 어쨌든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중심의 사용자 중심 디자인의 큰 오해 중에 마지막이 네. 사용자가 말하는 대로 만든다. 그럼 사용자를 배려했으니까. 네, 그럼 네. 잘 될 것이다라고 네네네. 상상을 해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사용자는 사실 네.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 그 심슨 좋아하시죠? 네. 심슨 시즌 2 에피소드 15편인가를 보면은 또 정확히 찾아오셨네. 네. 네. 심슨이 나와서 네. 사람들이 원하는 자동차를 디자인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만드는데 강력한 엔진에 네. 뭐 자동차 앞에는 볼링 마스코트가 있고요. 그리고 음료수 거치대가 큰 게 있고요. 네네네. 라지 사이즈 들어가게. 네. 네. 그리고 뭐 주차장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차 지붕에 뭐가 달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만들었더니 네. 이상한 게 탄생이 되는 거죠. 다 합치니까 이상해지더라. 그렇죠. 음. 말도 안 되는 요청 사항은 네. 우리가 쳐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적용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럼 안 되지. 그리고 또 사공이 많아지니까요. 그만큼 의견을 그렇죠. 많이 수용한다는 것은. 근데 원래 음. 엄청 맛있는 재료들 때려 먹어도 괴라라는 음식이 나오긴 그쵸, 하죠. 그쵸. 모든 색깔을 섞으면 검은색이죠. 긍정이의 요리가 그렇습니다. 네. 네. 요리 저는- 수업을 시켜줘야겠네. 저는 먹는 사람 중심으로 요리를 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사용자 사용자 중심 중심의 디자인의 오해. 그 오해를 네네네. 말씀을 드렸고 네. 그러면 이거를 말씀드린 대로 만들기 전에 모를 텐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시도해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하냐라고 네. 생각을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직관에 이렇게 기대면 안 되고요. 사용자를 관찰을 해야 돼요. 네네. 이게 말은 되게 쉬운데 네. 실제로 관찰을 통해서 뭐 아이 트래커라는 걸 쓰기도 하고요. 네네. 인터넷 웹사이트를 보면 사람들이 어디를 가장 먼저 보느냐 맞아. 같은 이런 걸 건 측정을 들어봤던 해요. 것 같아. 이 그래서, 사이트가 잘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거 측정할 때. 그래서 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본다. F자 형태로 본다. 네. 라는 결과가 나와서 그 부분에 로고나 네. 뭐 중요한 것들을 배치하기도 하고 네네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통해서 만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것 중에 그 기울여도 계량을 할 수 있는 계량컵도 있어요. 그게 뭐야? 우리가 계량컵에 물을 따르고 나면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잖아. 그렇죠. 그리고 평평한 곳에 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냥 컵을 기울이고 있어도 네. 얼마나 지금 물이 남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관찰을 통해서 하는 거죠. 네이버도 실제로 예전 네이버를 한번 찾아보시면 옛날 네이버요. 로그인 창이 왼쪽에 있어요. 아 맞아. 근데 그랬었어. 이게 이제 얘네가 개편을 하면서 아이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사용자 관찰을 통해서 로그인 창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낫다. 효과적이겠다. 사용자가 더 쉽게 쓰이겠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네요. 뭐, 그 대기업들은 이런 걸 되게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실. 뭐 일단 그 대기업 적인도에 이런 거에 투자를 하기 힘들다면은 사실 그쪽에서 나온 이런 연구 자료들을 통해서 네. 추측이 아니라 실제 자료를 통계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뭐 그렇죠. 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사용자의 말과 행동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까 전에 오류에서 이제 사용자 의견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네. 그것들을 받되 제대로 해석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엔 또 대표적인 예가 네. MRI 쪽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뭐야 그 몸 찍는 거요? 네. 네. 애들이 MRI 찍으면 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치 그쵸. 그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윙윙 소리 나니까 엄청 무서워하는 거야. 소리도 나? 그 좌석이 돌아가니까 윙윙 소리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애들이 무서워하니까 의사들이 네네. 그 무서움에 초점을 놓고 네. 무서워? 그러면 마취해줄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네네. 초창기예요. 네,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어떤 공돌이 아저씨가 보고 네. 무서움에 초점이 아니라 무서운 이유에 초점을 맞췄어요. 네네네. 그래서 MRI를 그 보물을 찾으러 가는 해적선이라든지 네. 이런 테마를 넣어서 들어가고 싶게 만든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렇죠. 네. 이랬더니 오히려 더 촬영이 쉬워졌고 뭐 우는 아이들도 없어졌고 사기쳤네. 사기쳤어. 뭐 어쨌든 이 근데 원래 GUI 아니 HCI는 다 사기죠. 디자인은 사기 아니에요? 사기라고요? UI UX는 사기 아니야? 지금 얘기 나온 대로 내가 2주간 들은 대로 의하면 네. 사용자가 더 그 편하고 좋게 느끼도록 만드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핵심이잖아요. 네. 근데 굳이 속이는 것? 사기를 필요는 없잖아. 아니 그게 사기야. 속이는 거지. 아 이거 그러면 2주 동안 방송 헛들은 거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애들의 말을 그대로 들은 게 아니라 그걸 해석을 한 거죠. 그렇죠. 새롭게 해석한 거죠. 정확히 이제 받아들인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용자 중심 디자인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네네.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왜 내가 사용자랑 생각이 다를까? 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 사람 머릿속에 심성 모형이란 게 있는데요. 심성 모형. 네. 그 심성이 올바른 친구인가 아닌가? 뭐 이런 거 할 때 쓰는 심성인가요? 네, 그 심성 말고요. 그 심성이 아니군요. 그 은실장도 그렇고 저도 네. 그렇고 네. 현실 세계에서 어떤 게 막 작동하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를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게 좀씩 다르다. 그렇죠. 네. 뭐 예를 들어 뭐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라고 네. 말을 했을 때 네. 머리에 떠올리는 게 저희 세 명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네. 같을 수가 없지. 그렇죠. 심성 모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심성 모형이라고 하는군요. 네. 세상을 인식하는 방향. 네, 그 뭐 이런 모형. 거.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이 심성 모형 간의 차이를 줄여야지 나와 사용자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치자면 사용자가 절대 불특정 다수니까 네. 그 심성 모형이 다수일 거 아니에요. 다수죠. 네. 심성 모형이 다수인데 그 심성 모형을 이제 좀 표준화시켜서 줄이기 위해서 네. 뭐 지금은 말씀을 크게 안 드리겠지만 페르소나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네. 페르소나 같은 경우에는 한 3, 40명 정도 인터뷰해 보면 특징이 나와요. 네네네. 예를 들어 뭐 연령대가 20대인 사람들은 이런 취향이 있다. 뭐 사용자 군을 정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페르소나를 만들게 되면 네. 어떤 심성 모형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모형들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얘기한 대로라면은 심성 모형을 기준으로 이걸 포커스를 맞추되 네. 심성 모형의 어떻게 보면 중간점을 잘 찾는 게 또 핵심이겠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한 고객을 찾아내는 거죠, 결국에. 이 소프트웨어를 혹은 이 서비스를 실제로 쓸 타겟이 누군가 이런 그렇죠. 것들이요. 네. 네. 그래서 그걸 찾아내고 나서 그 심성 모형 차이를 줄여야 돼요. 줄이는 거는 뭐 행위를 유도한다든지 네.
아니면 제약 조건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실제로 근데 이런 제약 조건을 만드는 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게 네. 사용자한테 너무 많은 선택지를 주면 사용자들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넣었을 때 최적의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 중국집 중에서도 메뉴판이 많은 건 짜증이기도 하죠.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네. 그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것은 네. 네. 이 일반적으로 처음 경험하는 사용자들에겐 굉장히 항상 혼란이 먼저인 것 같아요. 이걸 많이 그렇죠. 사용자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을지언정.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결국에 뭐 내가 생각해야 될 게 많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플랫 UI라는 걸 이제 저번 주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플랫 UI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전에 스퀘어 몰피즘 얘기를 했었죠. 네. 스퀘어 몰피즘 같은 경우에는 행위를 유도하기 아주 적당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현실 세계와 똑같이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플랫 UI는 거기에 반해서 행위를 유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거를 눌러야 되는지 네. 밀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도 파악이 어렵고.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전 편에서 그 스퀘어모피즘이 플랜 UI로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갑자기 이게 안 좋아 이전 게 안 좋아 이제 바꿀 거야라기보다는 스퀘어모피즘으로 이미 충분히 행위를 유도 전 범인류적으로 유도를 충분히 했으니 네. 그 플랜 UI로 때가 돼서 넘어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시기적으로나 네. 아니면 사람들의 그 사용 패턴이나 음. 넘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렇죠. 보기 싫어서 이제 그건 잘못돼서 넘어간 거야라기보다는 이제 때가 되어서 그냥 진화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반발은 좀 있었지만 결국은 다들, 안정적으로 네, 넘어왔잖아요. 지금 잘 넘어왔죠. 뭐 그렇기도 하고요. 뭐 그 기능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플랫 그 U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대부분 다 숨겨지게 만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고 음.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눈으로 보여줘야지 사용자들이 쓸 수 있다. 사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스마트폰이나 새로운 서비스들을 쓰다가 네. 한참 쓰다가 이런 게 있었네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는 경우도 많아서 아직도 인스타그램에서 네. 더블 탭을 하면 그 하트가 눌러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 많아요. 많지. 따로 가이드를 준 것도 아닌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네. 아는 분들은 다른 데 가서 더블 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이제 그게 행동 양식에 몸에 익은 거니까요.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인간의 초점을 맞춰서 네. 이런 UI UX나 HCI 관련 얘기들을 드린 거고요. 네네. 뭐 오늘 얘기해 드리는 것들은 이제 HCI라는 이름을 가져온 이유는 네. 이쪽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실 수 있게 제가 키워드를 던져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키워드 광고를 넣었네. 네. 방송에다가. 왜냐면 저는 이제 방송에서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음성 광고를 넣었어. 아니 저는 이제 UI UX 공부를 되게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이걸 뭐 미대를 가야 되나? 아니요. 이미 알 수가 없는 충분히 거였어요. 혼자 좋아서 이미 오타쿠처럼 파셨네요. 잘.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뭐 어쨌든.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저번 주에는 스퀘어 몰피즘이랑 플랫 UI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네네. 근데 지금은 플랫 UI를 넘어서 음. 심플 UI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플랜 UI의 다음 단계로 이 스마트 모바일 디바이스 세상에서 다음 단계로 지시되는 대두되는 GUI가 네. 심플 UI일 것이다. 대두되고 있고 네. 거의 다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오. 플랫 UI랑 좀 차이가 네. 많지 않다 보니까 못 헷갈릴 느끼고 수도 있나 있는데요. 보군요. 네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네. 서비스를 보면 네. 하단에 탭, 그러니까 일단 심플 UI는 거의 다 흑백처럼 아 투톤이에요. 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투톤이고, 네. 네네네네. 그리고 그 버튼 이미지들이 다 선으로 마찬가지로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선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네. 필요한 거 빼고 다 빠졌어요. 플랫보다 더 가벼워지기 네, 시작하는군요. 완전 심플한 거죠. 네.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네.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뭐 미니멀리즘의 끝이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신데 네네네. 이 플랫 UI는 가장 큰 특징이 그림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림자가 아직은 있죠. 네. 플랜 UI에는. 그림자를 일부러 넣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아망드 씨? 뭐 플랫 근데 이거는 이제 디자인 이건 방법론적인 거에서는 이제 뭐 플랫 UI다 심플 UI다 얘기를 하지만 네. 그림자를 넣느냐 마느냐의 그 그거 여부는 하나만으로는 네. 사실 디자인의 영역에 다시 들어가는 거라서 네네. 그것만으로 뭔가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림자를 구체적으로 넣느냐 아니면 평면
필연적으로 넣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들어가는 편이고 네. 주로.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만나고 계실 거예요. 뭔가 그 플랜 UI의 선을 넘어서 더 뭔가 심플해지고 모던해지고 있는 것들이 심플 방금 UI. 누가 네. 얘기한 심플 UI다. 네. 그래서 이 심플 UI 이후에는 네. 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말들도 있는데 네. 여기서 지금 스큐어몰피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도 있긴 해요. 디자인의 영역에서는 저는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네. 실제로도 저는 돌아오는 것들을 가끔 또 만나고 있으면 네. 왜 그런 앱들이 있어요.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것들을 좀 반영하는 앱들이 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약간 아 정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자주 우리 셋 다 자주 이용하는 리디북스라는 서재가 있잖아요.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좀 심플 그러니까 플랜 UI 쪽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디자인이. 네. 초창기에 전자책 서점하면 책의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를 시키는 게 되게 중요했었는데 나무 질감에 네. 그 책장 갖다 놓고 네, 그때는 이제 가시에 찔릴 것 같았어.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면서 플랜 UI로 갔다가 그 뭐 설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론 플랜 UI 디자인을 따르곤 있는데 그 책이 꽂혀 있는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새로 넣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물론 플랜 UI의 성향을 띠지만 스퀘어모피즘의 느낌을 좀 갖고 오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점점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아직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스퀘어몰피즘이 남아 있는 것들 중에 컨트롤을 살펴보면 네. 다이얼이라는 컨트롤이 있어요. 다이어가 뭐야? 다이얼. 다이얼. 그러니까 스피커 우리 음량 조절할 때 좌우로 돌리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컨트롤은 컴퓨터에서도 동일합니다. 맞아요. 스마트폰에서도 네. 동일하고. 맞아요. 이 부분은 아직 그 스퀘어몰피즘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이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플랜 UI에서는 좋지 않은 UX를 보여주는데 그치, 그냥 동그랄 뿐이잖아. 동그라니까 이걸 올려야 되는지 내려야 되는지 아니면 마우스를 돌려야 네. 되는 건지에 대한 네. 부분들이 명하지 않은데 네네. 아직까지 계속 쓰이는 거 보면은 왜 쓰이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마찬가지 지난주에 나온 얘기대로 약간 기술적인 분야를 넘어서 그 예술가들이 쓰는 분야라고 아직 해석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건 네. 이제 음악 전문 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녹아 거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 스퀘어모피즘이니까요. 네, 그게 많이 남아 있고 그거 아니면 뭐 드로어 메뉴라고 해서 네. 드로어가 이제 한글로 서랍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글에 음. 그 매테리얼 보면은 왼쪽에 메뉴가 열리죠. 네. 서랍처럼 네네네. 그런 구조를 드로어 메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이제 현실 메타포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네. 내가 땡기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고 이런 느낌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스퀘어모피즘의 연장선이겠군요. 뭐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미래에는 스퀘어모피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아니면 심플 UI에서 더 나가서 아예 모든 것이 없어지는 MT UI.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게 지금 우리가 통 넓은 바지 다 유행 다 지났다고 다 스키니만 입고 다니다가 그렇죠. 요즘 다시 또 나팔 바지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이것처럼 결국 이 UX에 대한 UI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 뿐이지 UI에 대한 유행이 아직 다 정립이 안 돼서 새로운 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거다 또 새로운 게 쫓아가는 것 뿐이지 네네네. 이게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만큼 쫙 다 펼쳐지면 그냥 순환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패션을 잘 얘기해 줬는데 패션을 보더라도 순환은 되지만 어쨌든 어떤 트렌드를 따라서 계속 발전을 해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뭐 스퀘어모피즘이 다시 오더라도 그 지금 플랜 UI나 심플 UI에서 있었던 장점들을 받아서 또 그걸 반영한 스퀘어모피즘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네요. 저는 디자인의 이응도 모르니까요. 이 분야는 아마 이 어디서 인. 인내에 있구나. 혼날래? 이 분야는 아마 하드웨어 발전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기술이 홀로렌즈나 발전하는 거에 이런 따라서. 가상현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발전이 따라갈 것 같고요. 뭐 또 그때 가면 새로운 거니까 스퀘어몰피즘으로 편하게 만들려고 할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플랫 UI로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스퀘어모피즘을 적용했는데 플랫인 거야. 네, 마인크래프트 하고 싶어지네요, 갑자기요. 네. 3D 세계로 떠나고 싶어요. 네. 일단 뭐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이렇게 본격 교양 방송 프로그램을 아니다 4주에 걸쳤구나 거의 네. 한 달에 걸쳐서 네. 개발과 디자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펼쳐봤는데 아무튼 뭐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길 최대한 좀 쉽게 얘기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많이 해소됐길 바라고 해소됐을 거라 믿습니다. 네. 저희가 뭐 다음 주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를 하나 정해서 한번 또 썰을 풀어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뭐 4주간 어떠셨어요? 긍정 씨 먼저.
저는 좀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분량이 좀 많았다라는 거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것 같네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었지만 네. 거기에 대해 정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너무 네.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그 청취자분들이 또 뭐 궁금해하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 네. 부탁드립니다. 아망드는요? 저는 저는 이 자가 발전하면서 네. 한 번도 제가 방송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네네. 곤란했 온 적이 고- 없었는데. 곤란했던 적이 없어요. 네네. 근데 이 4주 동안 네.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네. 패닉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빈틈들이 있었다는 걸 좀 느끼는 주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얘기들 그다음에 좀 어렵지만 어렵다고 지금까지 빼놨던 얘기들을 좀 속 시원히 할 수 있어서 좀 재미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풀러서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잘 들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오늘 배운 바에 의하면 내가 듣는 것이 사용자의 기준으로는 맞지는 않지만 네. 어쨌든 저는 쉽게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거 HCI를 사기라고 생각하면요. 잘못 들은 거야. 뭐 내 나름 이해했으면 됐지. 그래.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심성 모델이 다르니까요. 그리고 뭐 이번 4주간 특집으로 인해서 이제 어디 가서 우리가 이제 IT 전문 팟캐스트라고 할 수 있다. 이런 회차를 확보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야.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건 그만해야 큰 산 하나 된다. 넘었습니다. 업보였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특집을 해달라는 얘기가 없을 거야. 아 이런 거 얘네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계속 오는 거 아니야? 계속 해달라고. 네, 그럼 저희가 브랜드를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네.